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추설 집에서 다이렉트로 봤어요. 뭐야,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에 계시는 사람들 언제든지 오라. 뭐 간부들이고 북한 주민들이고 언제든지 오라.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죠. 다른 거는 안 믿어도 B라는 안 믿어도 전단지는 안 믿어도 대통령이 말하는 건 믿었죠. 와, 이거는 정말 어쩌면 한나라의 대빵이라고 하는 그렇죠. 수상이 나와서 말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것 보면서 믿었네요. 그래서 네, 어떤 저는 마음이 믿었죠. 들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네, 북한적인 TV의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철훈 씨도 보이지돈을 하다가 배고파서 탈북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 북한 체제에 대한 모순이 생겨서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던 도중 우리들의 공통점이 북한 안에서 배때가 고파서 온 게 아니라 이 체제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면서 여기서 우리가 청춘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둘 다 같이 했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면서 우리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결심을 내렸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뭐 일단 결정적인 계기만 딱 팩트만 찍으면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 내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가자. 나 이거 싫어. 이 정권 싫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네.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네.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받고 배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전에는 우리 뭐 한국 TV를 그때는 뭐 좀 저희 쪽에서는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공연하게 봅니다. 네. 근데 보는 것과 TV에 나오는 것과 실제 생활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뭐 한국에 가면 저렇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난 네. 그대로 믿었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어. 북한의 영화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긴 하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십사라는 명칭을 달고 네. 원산항으로 쌀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부선장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했죠. 네.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 네. 어떤 걸 물어봤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한국 TV를 보니까 네. 잘 살고 차도 많던데 실지 많나? 어. 그러니까 많다. 많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사나? 일하면 돈 주나? 우리 배하고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배워주거든요. 배워주죠. 일하면 돈 주나? 그러니까 준다.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웃더니 자기는 일에 한 만 짝 준다고. 응. 북한 사람들은 어떠냐고 이 사람도 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데 무슨 그거는 교육한데. 그건 교육이니까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장군님의 덕분에 근데 김정일이 됐으니까 장군님의 덕분에 인민들이 누구나 없이 잘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건 제가 또 선언을 안 했어요. 저희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죠. 계속 질문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울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좋게. 네. 다문화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짬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짬뽕 돼서 들어와. 잡탕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네는 세계 평화주의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부선장은 북한에서 못 가요. 깠다가 그 사람도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저는 거기서 꼭 조금 공감했어요. 근데 2009년도인지 또 들어왔어요. 네. 다른 배가. 네. 그때도 또 부선장하고 또 다른 부선장하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맞구나. 전에 부선장이 말했던 게 사실이로구나 그렇죠. 하는 걸 그때 느꼈죠. 그 다음부터 더욱더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가졌고 사실은 제가 보이부에서 리탁대학을 갔다가 다시 보이부로 들어온 것도 목적은 사실은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었어요? 저는 해외 반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사실은 다르게 결론엔 한국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오려고 했댔는데 좀 다른 케이스로 왔죠. 너무 빨리 다이렉트로 왔는데 원래는 그렇게 이제 해외 반탐으로 가면은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차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험하게 안 오고 그렇죠. 생명의 안전은 네. 담보되면서 그렇죠. 나만 용기 내리면 올 수 있는 길이 틀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신 그렇게 거네요. 오려고 했댔는데 이제 생뚱같이 지금 바다로 8시간 동안 쉬엄쳐서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김정일이 때 2012년에 강성대국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 새끼면은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야. 북한 사람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게끔 맞아요. 되는 강성대국. 군사도 최고, 먹고 사는 것도 최고 안 열렸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또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황해도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힘들었구나.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힘들어졌어요. 북쪽 사람들은 고난행군 시대에 힘들었지만 황해도처럼 지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은 고난행군 시기 이미 한번 힘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그거를 네, 맞아요. 터득을 한 거야. 장사를. 네. 국가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돈 버는 돈벌이 구멍을 이제는 누구나 다 터득해서 도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해도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당만 믿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어요. 야, 이 사기로구나, 이게. 뭐, 원래 또 사기라는 거 알댔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 8월 15일, 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추사를 집에서 다이렉트로 봤어요. 뭐야,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에 계시는 사람들 언제든지 오라. 뭐 간부들이고 북한 주민들이고 언제든지 오라. 네. 새로운 길은 열려있다. 당신들에게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꽂혔겠네요? 그때 완전 꽂혔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죠. 다른 거는 안 믿어도, 삐라는 안 믿어도, 전단지는 안 믿어도 대통령이 말하는 건 믿었죠. 와, 이거는 정말 어쩌면 한나라의 대빵이라고 하는 그렇죠. 수상이 나와서 말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것 보면서 믿었네요. 그래서 네, 어떤 저는 마음이 믿었죠. 들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생각을 했죠. 아, 가야 되겠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바로 또 탁 오자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루트를 생각해봤는데 삼국으로 오자니까 또 그렇고 힘들죠. 다이렉트로 오자니까 그렇고 근데 친구한테 제 친구가 같이 왔거든요. 야, 그날이 9월 16일 날인지 9월 17일 날인지예요. 네. 그날 제가 친구한테 한국 가자. 이 친구 깜짝 놀라죠. 깜짝이네, 이게 보이지돈이라는 그렇죠. 거. 보이시던이라는 게 먼저 말하니까 또 보나? 또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보나?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보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솔직히 근데 내가 야, 북한은 안 될 것 같다.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하니까 야, 너 보이시던인데 그런 말 아니야. 진짜야? 응. 야, 이 친구가 그러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던이 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말하니까 제가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9월 18일 저희는 한 3일 만에 말해가지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저희가 또 이거 전년 쪽에 살았잖아요. NL 쪽에. 그러니까 황해남도 연안에서 바다로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8시간 만에 왔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동경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투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보위부에서 또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 이거 때문에 또 상급하고 또 트러블이 있었어요. 불합리함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진 거죠. 철원 씨는 대한민국에 오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저는 북한 정권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빼고 다른 지역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여기 뭐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걸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이게 좀 마음이 돌아섰죠. 북한은 저희를 얼마나 거짓말 치고 있어요. 뭐 쪽장같이 얘기봐. 뭐 보니까 뭐 양주만 들이질렀다. 남한에 오면 피를 팔고 아유. 피 팔아야지 겨우 먹고 산다느니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빵떡 하나 엄마한테 입에다 뜯어 넣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수히 나가서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통을 닦아야 된다고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긴가민가 하면서도 거의 반신반의 믿고 살았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저도 가이드를 하면서 아니야. 중국이 조선족들도 돈 잘 버는 남한에 가서 일을 하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의 10배 이상을 받는데 남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야 라는 말을 듣고 저도 100%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샘솟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잔혹한 북한 정권이 이중성, 양면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만 준다면 북한 체제에 앉아서 살고자 하는 순정적인 북한 주민은 없을 겁니다. 몰라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앉아서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북한 정권이 이런 거짓말로 뒤얽힌 정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뭐 그 생각합니다. 뭐 단지 뭐 북한 주민들이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이씨 왕조 때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바로 김씨 왕조로 왔기 때문에 이제 발전하고 선진된 국가들에 대해서 계몽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을 하루빨리 깨려면은 우리가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북한 정권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